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84형인 그런 오피가 있었거든요. 그 오피는 프리미엄에 6억이나 붙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제 집 근처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갑자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역세권 오피스텔에 제가 투자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를 했던 게 2017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때는 남편과 저 모두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뭔가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인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도 있었고 오피스텔도 있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률이 셀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냈고 이제 오피스텔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작았던 그 원룸형 오피부터 좀 더 큰 평수까지 한 3 가지 정도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까 원룸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룸형에 이렇게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덜컥 당첨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당첨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치킨도 시켜 먹으면서 막 저희끼리 이렇게 축하 파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신도시에는 이 원룸형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다른 곳에서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청약을 신청했던 곳이 훨씬 비쌌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말고 더 저렴한 곳들이 계속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피스텔에 분양을 받아 놓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보다는 저는 시세 차익형이 훨씬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제 돈이 거의 2억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2억이란 돈으로 제가 시세 차익형에 투자를 하면 훨씬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계속 처음에는 프리미엄 500에 내놨다가 300으로 내렸다가 200으로 했다가 그냥 무피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님들한테 거의 매주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살려는 사람 없냐."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소장님들이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해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안 팔리니까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이 물건을 파는 데까지 거의 반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결국에는 정말 마피로 이렇게 팔았는데 남편과 제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때 오피스텔 팔기를 정말 잘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혹시나 그 오피스텔이 요즘에 얼마나 올랐나 싶어 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유명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프리미엄이 2천에서 3천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84형인 그런 오피가 있었거든요. 그 오피는 프리미엄에 6억이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매매 가격이 거의 10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원룸형과 원룸형이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오피스텔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거, 아파트스러운 오피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룸형이 아닌 좀 더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도 붙고 매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룸형은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원룸형이 아니라 좀 더 큰 평수를 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시 오피를 이제 매수를 하겠냐고 하면 절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오피스텔로 많은 수익을 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선택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계속 저는 부동산 소장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곳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에도 좋은 투자처가 많은데 '굳이 제가 어필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나 이 지역이 지금은 비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으로 되었을 때 그때 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양권들을 이제 임기를 치게 될 때 그때 전세가가 혹시나 낮아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 얼마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트에 이렇게 적어 보고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계속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은 제가 잊지 않고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그게 어떤지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투자이든 100% 좋고 100% 나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상황들을 비교해 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